안녕하세요. 청소부입니다. 쓰레기들은 자기네들이 쓰레기였을 때, 아니, 잘 나갈 때, 돈을 많이 벌고, 권력도 많이 가지고 했었던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. 그래가지고, 그때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번에 잘 될 거야. 그것이 한학자의 큰 자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옛날에 문선명이 미국의 감옥에 있을 때, 그때 해결했죠. 어떤 식으로? 가장 큰 권력에 과 가까웠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워가지고. 근데 이번에 오광수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큰 자충수다. 아, 오광수를 대장으로 앉히고 김호수, 나 요즘 저 김길수인데 오광수, 김호수, 한덕수, 김문수, 뭐 이렇게 숫자 돌림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? 이거 참 말이 많네?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저도 말이 많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. 오광수와 김호수를 했다. 변호인으로 앉혔다. 대표 변호인이겠죠. 물론 그 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또 따로 있고 한 10여 명 된다고 해요. 근데 제가 왜 한학자가 이 악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냐면, 시민들이 무지몽매하지가 않습니다. 요즘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여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.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. 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. 이게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여론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법리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쪽이 더 많겠죠, 아무래도. 이쪽이. 여론을 보면서, 내가 이렇게 하면은, 나 욕 겁나게 먹겠네? 하면서 법리에 맞게 재판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? 사이비 종교, 한학자, 권성동,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, 그 다음에 김건희, 그리고 그 김건희하고 통화한 한학자, 그뭐 윤본부장, 막 이렇게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뭐 정관예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뭐 5일간의 인연, 5일간 5일짜리 민정수석, 5일짜리 민정수석 간의 인연, 이런 걸로 재판이 이렇게 흔들릴까? 저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. 이번에 한학자는 들어가면 아마 무기징역이나 아무튼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할걸요? 모르겠어요. 병보석으로, 나중에 몇 년 후에 병보석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말년을 추하게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, 한학자는 실수했다. 오광수를, 김호수 오광수를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서는 오히려 더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이 집중되고, 그러다 보면은 뻘짓거리를 못해요. 재판관들이, 검사들이 뻘짓거리를 못해.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거거든. 한번 두고 보십시오. 이게 그 최고 권력자와의 어떤 인연을 가진 변호사들을 다 섭외를 했지만 이것이 독이 될 것이다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오히려 검찰개혁과 어떤 사이비 종교를 척결하는 단초가 된다. 더 빨리 해야 되겠구나. 검찰개혁 빨리 해야 되고, 사법개혁 빨리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없애버려야지. 이거 우리나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. 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, 훨씬 더 이렇게 추동하는, 역할을 제 생각엔 하게 될 것 같아요. 이제 김종대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,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굉장히 수긍하는 편인데, 믿고 있는 편인데, 일본 통일교가, 이제 아베가 일본 통일교 그 행사에 나왔다가 총 맞아서 갔잖아요. 트럼프도 미국 통일교 행사에서 연사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윤석열은 통일교에서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았죠. 제 얘기가 아마 사실일 겁니다.
이건 이제 윤석열은 겁이 많아서 안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두 건을 보니까 아베는 총 맞아 죽었네. 통일부 행사 갔다가 트럼프는 통일부 행사 갔다가 겁나 손가락질 당하네. 그래? 그러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고 그 욕 겁나게 먹을지도 모르는 행사에 내가 왜 가? 나 안 갈 거야. 근데 그래놓고 돈은 받아. 근데 이제 지가 받은 게 아니라 권성동이 대신 받아다가 이렇게 바치면서 대통령님 각하 우리 통일부 행사에 가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는 했잖아요. 했다는 게 나왔잖아요. 근데 각하 가야 됩니다. 야 임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길 왜 가 임마. 뭐 이렇게 된 거죠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거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돈은 꿀꺽하고 뭐 진행은 안 되고 하니까는 대신에 뭘 주냐, 뭘 줄까? 캄보디아 ODA 사업이나 먹어라.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먹되 나랑 같이 나눠 먹자. 아니 이제 김건희랑 같이 나눠 먹어라. 나는 이제 팬티만 입고 깜빵에 있을 계획이니까 미리 깜빵에 갈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,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? 핵심은 한학자를 철저하게, 통일교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시민 감시단이 쫙, 시민 유튜브 감시단도, 유튜버도 이게 막 있고 막 겁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감시하는 과정 중에 10억짜리 100억짜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 단위가 튀어나올 것이다. 제가 볼 때는 조 단위의 뇌물을 뿌린 정황들이, 물론 이게 한 사람한테 주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줬겠지만 여러 정치인들한테 합치면은 조 단위가 되는 돈을 뿌렸을 것이다. 왜냐? 일본 통일교가 사이비로 낙인 찍히고 뭐 미국 통일교도 사이비로 낙인 찍히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도 사이비로 낙인 찍히면 우리는 갈 데가 없지 않냐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 통일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. 예. 그러니까 우리 총력을 기울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이었고 총선이었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. 대선과 총선에 일본에서 들여온 4조 원의 돈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분의 1 절반가량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것이 이제 슬슬 밝혀질 것이다. 그래서 10억 100억 이런 건 그들 세계에서는 돈도 아닌 거죠. 돈도 아닌 거. 어마어마한 정치자금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뇌물 이런 것들이 한학자를 조사를 하면서 밝혀지면서 권성동과 윤석열과 뭐 이런 애들은 다 날아간다. 한학자, 오광수, 김호수 이렇게 차출한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. 진짜 이렇게 모르는 사람, 권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, 아이고 너 큰일 났다 이제. 아유.